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017년 위생사 대비하기 위해서 모이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위생사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는지 몇 문항인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1교시 환경위생학이라든지 법규, 곤충 이거 합쳐서 105문제죠. 그리고 그 다음에 2교시 이제 식품위생학하고 공중보건 합쳐서 75문제, 그래서 총 180문제입니다. 필기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필기 같은 경우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에요. 그러면 필기가 180문제인데 그 중에 60%라는 건 105문제를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항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목들의 문항수가 줄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50문항이었지만 지금은 40문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수가 좀 많은 것들은 10문항 정도, 그 다음에 문항수가 좀 작았던 과목들은 5문항 정도가 줄어서 좀 문항수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1교시, 2교시는 두 가지는 필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180문항이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60%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05문제 정도를 맞아야지 합격선에 108문제 정도 돼야지 이제 합격선에 108점을 맞아야지 합격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게 우리가 같이 공부할 식품위생학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공중보건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합쳐서 75문항, 그러니까 이쪽이 35문항, 그 다음에 식품위생이 40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75문항인데 실제 시험 시간은 얼마냐면 65분이에요. 그러니까 65분 동안 75문항을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하셔야 되냐면 마킹까지, 답안지 마킹까지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문항수는 많은데 시험 시간은 어떠냐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항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문제가 나와. 이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단순한 문항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문항들이 대다수. 그 다음에 좀 지문이 길어지는 것들 있죠. 옳은 것을 찾아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유형처럼 이렇게 좀 지문이 길어지는 문항은 좀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에 나와 있는 다른 문항들도 거의 다른 다른 과목들의 문항도 마찬가지지만 위생사의 문제 문항들은 되게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꼬아내거나 막 어렵게 내는 것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걸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것들이 가장 많고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문항이 우선 간단하다는 거, 간단한 문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다시 리바이벌 돼서 다시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70~80% 정도는 예전에 나왔던 게요 그대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문항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간단하고 70~80%는 예전에 나왔던 것이 다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품위생이라는 과목은요 이해 같은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암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시험 점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이제 본인이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과목, 손쉽게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은요 30점 이상 맞는 거 아주 손쉽게 이룰 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나는 되게 그냥 이게 뭐냐면 이제 40문항인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총점이 108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 그것도 하나 있어야 되지만 플러스 각 과목이요. 각 과목당 40%, 최소한 40%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 식품위생은 40%면 몇 점이냐면 16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식품위생이 16문제를 못 맞아서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식품위생에서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거든요. 손쉽기
때문에 뭐 되게 뭐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를 못 풀겠어 이런 과목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식품위생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손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암기 위주의 과목이긴 하지만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은지를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의 방향 제시, 공부할 것들을 제시하는 게 식품위생 수업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식품위생 시간에 그런 이제 방향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방향대로 공부를 실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얘 같은 경우에는 40점 만점에 뭐 16점, 최소한 16점 그 이상을 맞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서 뭐 식품위생 40점 다 맞겠다 이런 생각이 없다라면은 보통 그냥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것들 위주로만 공부해도 충분히 좋은 성적, 웬만한 성적, 기본 성적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면 좀 더 고득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품위생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필기를 합격하신 분은 3교시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실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필기 합격한 사람이 실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루에 다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점수를 매겨서 1, 2의 그 필기 점수가 108점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실기를 매기질 않습니다. 왜냐면 필기에서 떨어진 거니까. 근데 108점 이상인 사람은 실기 점수를